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고 나서 욕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휴, 오늘도 한 움큼 빠졌네. 이젠 내 머리도 퇴직 준비하나 봐. 혹은 머리카락이 자꾸 줄어드는 게 기분 탓인가 아니면 조명 탓인가 하고 웃어넘기신 적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있어서 스스로 탈모를 앞당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머리를 감는 방식이 얼마나 모발,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었는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를 감는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려고입니다. 머리카락에 먼지가 묻었을 테니 샴푸로 깨끗이 닦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는 사실 피지나 각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분과 노폐물은 두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샴푸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아주 강한 세정 성분으로 두피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유분까지 싸그리 씻어내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 자체가 가늘어지고 건조해지는데 여기서 수분과 유분까지 사라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지며 심지어 빠지기까지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엔 머리 감기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감았는데 지금은 매일 감는데도 머리가 더 빠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주 감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탈모 전문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머리 감기의 핵심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고급 샴푸를 써도 새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후반의 이정숙 씨는 몇 년 전부터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욕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죠. 처음엔 유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탈모 전문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두피가 과도하게 건조하고 자극을 많이 받아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2번씩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로 열심히 감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열심히 감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50대 중반의 김용호 씨는 평생 짧은 스포츠 머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머리는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감고 거품도 잔뜩 내서 팍팍 문질러 씻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어가는 걸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샴푸를 너무 많이, 너무 강하게, 너무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난 뒤 감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야 머리카락 빠짐이 서서히 줄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반짝이는 윤기, 염색, 펌, 트리트먼트 하지만 이 모든 건 머리카락 겉에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의 근본은 두피입니다. 두피가 건강하면 새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올라오고 기존 머리카락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무성하듯 두피가 튼튼해야 머리숱이 풍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샴푸를 쓸까? 가 아니라 오늘 내 두피는 건강한가? 이 질문이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두피의 유분 분비도 달라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땐 아무 샴푸로 막 감아도 괜찮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두피가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 감기, 매일 하는 이 평범한 습관이 탈모를 부추기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머리카락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머리 감기 방법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정보 이상의 습관의 전환점이 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머리를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준비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해도 머리카락 빠짐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머리 감기 전 준비, 탈모를 막는 2가지 습관.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머리 감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만 좋은 걸 쓰면 혹은 자주 감기만 하면 탈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머리를 감기 전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머리카락 빠짐의 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준비. 빗질,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감을 건데 왜 굳이 빗어야 하지? 하실 수 있지만 샴푸 전에 빗질을 하지 않으면 정말 멀쩡한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대참사가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엉킨 채로 문질러 감으면 뽑히는 머리카락이 배로 늘어납니다. 머리 감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살살 빗어주면 엉킨 머리를 미리 풀어주고 두피의 피지나 각질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탈모 예방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나무로 된 브러쉬나 뿔로 만든 빗처럼 정전기가 적고 두피에 자극이 덜한 빗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빗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 몇 분의 습관이 머리카락 수명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 두피엔 커피, 머리카락엔 오일.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이 2가지만 해보세요. 이 2가지를 실천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엔 머리카락 상태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감는 시간은 같아도 준비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머리 감는 걸 의식 없는 습관이 아니라 두피 관리의 첫 단계로 바꾸는 순간부터 탈모 예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 커피를 두피에 뿌린다고요? 그건 마시는 거지 바르는 건 처음 듣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탈모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두피 영양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이후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분들께는 이 정보가 머리카락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두피엔 약이 된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잠 깨는 성분 말고도 모발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팀은 카페인 용액에 노출된 모근이 더 빠르게 자라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후 여러 나라에서 탈모 치료 성분으로 카페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왜 먹는 커피는 안 되고 두피에 직접 뿌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은 카페인은 이와 간에서 대부분 분해돼 버려 두피까지 도달하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피에 직접 바르면 카페인이 모근에 훨씬 빠르고 깊게 흡수돼 모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카페인은 탈모의 주범 중 하나인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약화시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모근의 영양 공급까지.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점점 둔해지면서 두피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머리카락 뿌리까지 필요한 성분이 잘 도달하게 돕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두피에 뿌리는 커피는 모근 마사지제, 영양제, 탈모 완화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진한 블랙 커피를 준비합니다.
믹스커피 말고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원두 커피를 진하게 내려주세요. 커피가 식으면 스프레이 용기에 담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식힌 후 사용하세요. 샴푸하기 10분에서 15분 전 마른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고루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오히려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손끝으로 꾹꾹 눌러주듯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혹은 머리 감는 날에만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68세 최순애 어르신은 원래 머리숱이 풍성한 편이셨지만 60대 초반부터 앞머리와 정수리 쪽이 점점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마나 염색도 자주 안 했고 샴푸도 좋은 제품을 썼지만 머리 빠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커피 스프레이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로 한 달 동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머리가 커피 냄새 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감고 나면 두피가 시원하고 가려움도 줄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빠지는 머리숱이 확 줄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사례처럼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관리법은 부작용 부담 없이 꾸준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믹스커피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설탕과 유분이 두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두 블랙커피만 사용하세요. 민감성 두피이신 분은 먼저 소량만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머리 감는 날 또는 2, 3일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해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에 오일 코팅, 푸석한 머릿결에 생명을 불어넣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말렸는데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푸석해 보이는 느낌.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트리트먼트를 해도 자꾸 머리끝이 갈라지고 윤기가 사라지는 이유. 그건 바로 샴푸의 세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의 보호막까지 씻어낸다. 요즘 샴푸는 세정력이 참 좋습니다. 머리 감고 나면 상쾌하고 뽀드득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뽀드득한 느낌이 사실은 머리카락을 보호하던 유분까지 모두 씻어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샴푸로 유분까지 싹 씻어내면 머리카락은 맨몸으로 세상에 노출된 셈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건조함, 끊어짐, 탈모, 푸석함, 갈라짐. 이 모든 게 오일이 사라진 머리카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일 코팅의 핵심은 사전 차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 전에 머리카락에 오일을 살짝 발라주는 것. 이 오일이 샴푸의 세정 성분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특히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은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유익한 천연 오일로 노년층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미강유 쌀개에서 온 자연의 선물. 미강유는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개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예전엔 버려지던 쌀개였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피부와 모발 관리용 오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강유에는 비타민 E, 오리자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모발의 노화 방지, 자외선 차단,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코코넛 오일 항균력과 흡수력 모두 잡은 오일. 코코넛 오일은 모발 속까지 잘 스며드는 오일로 모발 내부 단백질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 두피 트러블이 있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코코넛 오일은 향이 강할 수 있으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샴푸 전 마른 머리카락 상태에서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2-3방울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비빕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살살 발라줍니다.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두피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뒤 평소처럼 샴푸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준비만으로도 샴푸가 머리카락에 끼치는 손상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달라진 머릿결의 경험.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3세 윤정아님은 늘 머리끝이 갈라지고 푸석해서 나도 이젠 염색도 못하고 그냥 묶고 다녀야지 하고 포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녀가 알려준 오일 코팅법을 따라 한 달 실천해 봤더니 어머, 나 진짜 파마 안 해도 머리에 윤기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것도 줄었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사실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리카락이야말로 노년의 인상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 아닐까요? 오일 코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미용법 같지만 사실은 머리 감기 전에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배려일 뿐입니다. 마치 겨울에 얼굴에 보습 크림 한번 발라주는 것처럼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방울의 오일이 머리카락에 몇 달간의 생기와 건강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건강한 두피에서 시작됩니다. 샴푸와 두피 마사지 같은 외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과 피해야 할 행동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충분한 수면은 탈모 예방에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수면 중에 성장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황금 시간대로 이때 깊은 수면을 취하면 두피와 모발의 재생력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물 자주 마시기. 수분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며 피지 분비 불균형으로 모공이 막혀 모발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니 물 섭취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 개선. 가벼운 산책, 조깅, 스트레칭만으로도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모낭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모발도 튼튼하게 자라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그 자체가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4. 모자 가발의 장시간 착용 피하기. 햇볕을 피하거나 외출 시 편리함 때문에 모자나 가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시간 착용은 두피의 통풍을 막고 땀이 차는 환경을 만들어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나 가발을 벗고 두피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헤어스타일과 제품 사용에 주의하기. 항상 머리를 꽉 묶는 분들이나 강한 세팅 스프레이, 염색약 등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두피와 모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염색, 펌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고 모발을 손상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화학 성분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을 너무 꽉 묶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묶는 것이 두피의 부담을 줄입니다. 6. 두피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우리 피부처럼 두피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손상을 입습니다. 자외선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이나 색소 침착을 유발해 모낭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거나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그냥 나이 탓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단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는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감는 걸 그저 씻는 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건강 습관입니다. 샴푸는 두피를 씻는 것이지 머리카락을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샴푸 전 빗질은 빠짐을 줄이고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한 번, 머리카락엔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 몇 방울이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실천한 만큼 머리카락이 되돌려줍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샴푸 전 준비, 오일 코팅, 올바른 헹굼 순서까지. 익숙해지면 오히려 두피가 개운하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나 요즘 머리숱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탈모는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변화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콩, 생선, 마늘, 맥주 효모 같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고 규칙적인 수면과 두피 관리만 실천해도 모발 건강은 60에서 70%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의심될 땐 병원에 미루지 말고 빨리 상담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도 탈모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탈모를 당연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머리 감는 방법, 생활 습관,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한다면 우리도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충분히 가꿀 수 있습니다. 탈모는 관리의 문제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구독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한 영상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시고 느낀 변화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머리숱을 지킬 수도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